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2일, 현재 시각은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이 오늘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듯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차이 실현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전에는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이거 거의 뭐 1대1 비중으로 가능성들이 이거 먹으려고 이거 감안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보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방향성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0만 원을 뚫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조정을 받을지 이런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뚫고 올라가고 조정 상단 부분에 놓을 때 상단 부분 60일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 상단 부분에서 놓을 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살펴보면서 여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SK케미칼이 뭐 그래요. 뭐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계속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뉴스가 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 크게 중요한 뉴스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뭐, 뉴스들을 좀 보면, 공매도가 다음 달 3일에 재개가 된다. 공매도가 무서우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노려라. 지금 그래서 3개월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PER이 14배,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회피할 수 있는 게 SK케미칼이지 않을까. 공매도 재해가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공매도가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납득이 안 되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대상으로 타겟이 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자체만으로도 시장 자체에 끼치는 그런 영향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SK케미칼이 여기에서 그 저렴하다 볼 수 있는 목표 주가 계리율,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리고 PBR,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부분에서 SK케미칼이 저렴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3일 공매도 재개에 앞서 대체상고 금액이 연초 40조 원에서 현재 49조 원으로 증가가 됐다. 공매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따로 이제 주가 지수 하락을 대비를 해 놓음으로써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들을 좀 해지용으로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불확실성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8만 7천 원, 한 30만 원 부근으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EPS가 19,267원. 자, 일시 100 30만 원에서 19,267원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더라도 PER이 15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30만 원 수준에서도 15배면 부담이 없는 가격대긴 합니다. 자, 그리고 30만 원을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EPS가 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26,121원이라고 했을 때 11배 수준으로 적정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추정치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서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EPS가 수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정치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매매를 하시면서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30만 원은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오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좀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로 38조 원 규모의 화장품 용기 시장
화장품 용기 시장이 38조 원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업이. 이 시장에 공략을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케미칼 리사이클 제품 생산 체제를 완비를 해가지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수거한 페트병들을 잘게 분쇄를 해서 물리적 재활용과는 달리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분해한 뒤 순수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플라스틱 제품 품질 저하 없이 반복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한정된 자원을 이제 계속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활용 기술로 분해한 원료를 50% 사용하면서도 고유의 투명성과 외관, 내화학성 등의 기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에 따르면 플라스틱 패키징 이런 것들이 2025년도까지 55%, 30년까지 100% 재활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케미칼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외 화장품 업계 용기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브랜드 오너와 화장품 용기 성형 업체 적극적인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제품 판매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죠. 이전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 중국에서 뭐랄까, 사드 보복, 한안령이죠. 한안령 이전에는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용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은 경쟁력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게 사실 화장품 용기라고 해가지고 크게 경쟁력이 특별하다, 독보적이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좀 독보적이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화장품 용기 자체만으로는 큰 메리트는 뭔가는 없어요.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다 때가 있겠죠. 하여튼 나쁜 소식들은 아니니까, SK케미칼에서, 케미칼 부분의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 부분들로, 지금, 그린 케미칼, 이 사업 부분들로, 뭔가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을 좀,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이 나는 기업이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있는데 기업이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제가 이때쯤에 촬영을 좀 몇 번 해드렸고 했었는데 채널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들, 사실 케미칼 쪽이에요. 케미칼. 이런 케미칼 쪽인데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좀 경쟁력을 조금 어느 정도 본업에서 확보를 되니까 주가가 이제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SK케미칼 입장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최근에 좀 다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이 되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재부각이 돼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0만 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은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들 드리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 덧붙이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라는 것도 당부를 드리면서 영상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 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성 DS 현재가 34,600원, 1차 목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차 목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면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상 DS, 광면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자, 해상 DS 추적가 대비 1.5% 정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광면전기는 손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캘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